(10시 47분입니다) 10시 47분이고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 한번 들여다보고 업종별로도 보고 또 뭐 단기 공략주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흐름에 있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시장도 금융시장도 조금 안타깝게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추이가 깨져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 쪽의 흐름도 국내 증시의 일정 범위 연동폭 영향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야간 선물 기준은 뭐 정규장이 아니잖아요. 또 지금 심야 시간이고 그래서 0.41%, 0.74%, 1% 미만의 미국 쪽의 선물 동향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 1%대 하락 부분에 연동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니케이도 0.34%, 어제 이제 1%대 강세 마감 이후에 0.26 뭐 이 정도 눌려 있는데 나쁘진 않죠. 결론적으로 새벽에 나스닥 0.78% 강세로 마감하고 다우가 조정받았지만 다우는 30개 종목뿐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좀 버거운 부분 조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부정적으로 꼭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좀 눌려져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주도주들 편입 비중 채워 나가고 내동매매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좀 받아서 아 그렇구나라는 내용도 좀 가지고 가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주력주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남의 종목을 뭐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뭐냐면 전체 업종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업종 기준에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업종 기준의 대형주부터 한번 볼게요. 대형주부터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피 지수고 요거를 이제 2016년 이후로만 보십시오. 대형주의 기준이고. 근데 중형주 같은 경우는 2016년 저쪽 완전히 깨고 내려와 버리죠. 소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기준에서 자산을 지켜내셔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과 전기전자 업종, 의약품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이 두 가지 업종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바닥이 어딜지 모를 정도로 계속 깨져 내려가고 있었던 추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되든가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계속 어렵게 흘러간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주가 차트를 이제 다시 놓고 보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어갔어요? 어떤 종목을? 하나금융지주 들어갔잖아요. 갭상승 4%에 8% 폭등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편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날 들어가서 바로 다음 날 28,000원대 중반에 전량차익 실현하고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루 만에 20%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10%대 중반. 무슨 말이냐면은 내고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의 흐름이 예전에 금융지주사들 흐름처럼 2016년도처럼 우리가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치냐? 아니죠. 그때는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이었잖아요. 2016년, 그러니까 15년 말부터 2016년, 17년 뭐 이렇게. 그럴 때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 흐름 속에서 수익을 발생시켰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반발력이 바닥에서 그냥 하나금융지주가 탄력이 크게 나왔다고 해서 와 대박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어제 기준에 자동차가 좀 세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어제 기준에. 근데 수급이 좀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못 간다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서 한 번쯤 강한 흐름을 연출해주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럼 거기에 이제 좀 뭐랄까 다소 이제 흥분 상태에 놓여지고 와 낙폭과대주로 옮겨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드린 강한 종목 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실적주 또 정책주 요 정도 범위에서 그러니까 실적주는 IT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정책주는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의 기준을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같은 종목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공개적으로 오픈해드린 뭐 한진칼 같은 종목의 변동성 그 부분의 흐름을 놓고 보는 범위보다는 유통 물량의 축소 범위를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는 기준.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이 20포인트씩 밀려서 22포인트 이렇게 밀려 있어서 위축돼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또 정부 당국에서 잘 대처를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대구, 경북 뭐 이런 뭐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도 잘 대처해서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 기준에 코로나19 부분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시멘트 급등하셨는데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이렇게 킹크랩님처럼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 범위 가지고 가셔서 쉽게 좀 잡아가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70억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방 안에서 공식적으로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부강약품 조금 전까지 또 흐르면서 또 갑자기 확 튀어버리네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VI 들어갈 때가 27,000원 공방이었어요. 27,000원이면은 시가총액 1조짜리 기준에서 1조 7천억 뭐 이런 기준인데 그렇게 되면 10%까지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때가 거래대금이 600억 정도 했을 거예요. 지금 1,800억입니다. 그러니까 600억 터진 상태에서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방 안에서 문자를 또 보낼까라고 하다가 어차피 이거 부강약품 들어가 봐야 1% 들어갈 거를 굳이 막 또 정신사납게 매매 사인을 들여서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일단 어찌됐건 부강약품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24,500원 아까 이게 부강약품 기준이죠. 최고점의 기준. 그다음 그때 당시 현재가가 27,000원 또 26,000원대까지 내려왔고 26,500원까지 내려오면은 3분의 1의 지지라인 보고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6,500원이 왔었나요? 한번 들여다볼 거고 고점이 28,000원이에요. 그래서 27,000원에 들어가신 분들 28,000원이면 사실상 1,000원이면은 3% 수익분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28,100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8,100원 기준 잡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 비중을 설정할 수 있을지 그 정도 범위를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8,100원의 저가 24,350원 그 다음에 시가가 24,600원 그럼 3분의 1 지점이 이제 27,000원 정도 그 다음에 2분의 1이 26,350원이 됩니다. 거기가 지지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단기 공략의 기준을 잡는데 지금은 따라붙기가 어지간해서 따라붙기가 버겁다.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까지만 따라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까지만. 그럼 좀 전에 방안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기준에 3분의 1 지점 범위가 어떻게 돼요? 26,500원인데 오질 않았죠. 그럼 눌림목에서 못 들어갔고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VI 1분목으로 보시면 VI가 여기서 걸렸고요. 그러고 나서 고점이 여기서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밀리고 내려와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26,500원까지 안 내려오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돌려질 때 범위에서 이제 요 고점을 돌파하면 따라붙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따라붙고 나서 뭐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눌림목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15% 따라붙는 흐름은 권해드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라도 밀릴 것 같으면 빨리 밀려야 돼요. 오전장에 1시 이전에 그냥 밀릴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좀 밀려 내려와서 26,700원 공방 나오든 27,000원의 명목 가격 공방이 나오든 그 정도 범위에서 갈등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뭐 고마운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쭉 뻗어 올라가주면 고마운 거고. 다만 이제 이쪽이 4천만 주까지 거래가 터져 있었던 종목인데 그때도 상한가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에서 좀 들여다놓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오늘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어찌됐건 좀 아쉽네요. 수전텍이나 랩지노믹스, EDGC 부분을 좀 보고는 싶었는데 거래량이 뭐 실려해 보죠.
거래량이 안 실리다 보니까 못 봤죠. 그리고 예, 좀 공격적으로 본다면 수젠텍의 경우도 이제 한 500만 주 정도를 볼 텐데 500만 주를 보더라도 지금 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35% 기준이면 500만 주면 얼마입니까? 165만 주. 뭐 그 정도의 거래는 터졌어요. 그러니까 딱 1000억 정도의 거래가 터진 거지 그 이상 그 이하 또 아닙니다. 뭐 수젠텍을 새롭게 본다면 지금 420억이기 때문에 뭐 고점을 계속 넘긴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000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겠죠. 그래서 고가 부분이 24,450원이고 뭐 이건 누구나가 여러분들이 진단키트 쪽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놓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됐을 텐데 거래량이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터져 있으니까 이제 뭐 계산기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잡았을 때에 23,700 또 23,450원 뭐 이렇게 23,800원 23,450원 요 정도 눌려주고 되돌리면 그때 따라붙을 수 있는 쪽으로 최대 폭을 따라붙는다면은 24,450원 11% 수준까지는 뭐 따라붙을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범위 잘 설정하시고 대처해야죠. 1% 들어가는 종목에 우리가 목숨 걸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VI 바로 걸려버리네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나머지 이제 뭐 다우 기술 개장 전에 올려드려서 뭐 10% 이상 15% 수익 나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범위가 되고 수젠텍이 버거우시면 넵지노믹스도 500만 주 거래량 터져야 돼. 거래 더 실리는지 확인하고 접근. 그 다음에 EDG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이제 450억 거래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럼 EDGC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앞전에 2천만 주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터져야 되긴 하는데 수젠텍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EDGC를 따라 붙는 거죠. 그죠? 그럼 EDGC의 15,150원이 고점인데 그러면 EDGC는 15,150원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따라 붙을 수 있죠. 혹은 얘도 똑같이 매직 계산기 계산을 해보면 되죠. 15,150원. 거래대금은 이제 1000억 수준은 나오니까 변동성 부분을 뭐 상한가 가라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수젠텍 묶어서 놓고 보시면서 대처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좁아요 공간이. 2분의 1 뭐 3분의 1 잡기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15,150원의 기준을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젠텍을 같이 묶어서 놓고 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젠텍을. 그리고 저기 어디 갔어요? 파미셀 어디 갔어요? 파미셀 그 개장 초에 접근 범위를 설정했는데 실패가 됐죠. 22,050원이면 나쁘진 않네요. 아까 22,150원을 재돌파할 때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진칼범위 마찬가지로 한진칼의 지금 프로그램 매수 매도 엇박자입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손바뀜의 흐름으로 추정이 돼요. 손바뀜의 흐름으로. 그래서 이쪽 손바뀜 나오고 거래량이 아쉽게도 멈춰버렸습니다. 고점 대비 눌려버리니까. 그래서 내일의 이슈가 좀 일부 있고 증자 관련된 또 MSCI 편입 여부 그러한 그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일단은 뭐 하방 경직성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낙폭 줄이면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놓고 보시고 하여간에 수젠텍, 넵지노믹스, EGDC 묶어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일 날 5월 17일 날 교육 있어요. 교육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요거 선착순 100분 드리니까 매직 계산기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 교재 다 받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교육만 받아도 뭐 개장 초에 오늘 다우 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또 유비케어 같은 그 단기 폭등 종목군들 상한가 종목군들 다 잡을 수 있었죠. 대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